자, 20세기 초현실주의의 거장 하면 딱 떠오르는 이름이 있죠. 바로 살바도르 달리입니다. 이분은요, 현실과 꿈의 경계를 그냥 확 허물어버리고 인간 무의식의 가장 깊은 곳을 캔버스 위에 펼쳐낸 예술가죠. 자, 지금부터 이 기묘하고 매혹적인 세계로 한번 빠져들어 보시죠. 이 그림 좀 보세요. 흐물거리는 시계, 뭔가 기묘한 풍경, 그리고 저 눈빛. 모든 걸 꿰뚫어 보는 것 같지 않나요? 도대체 어떤 머릿속에서 이런 이미지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작품이 이토록 강렬하게 끌리는 걸까요? 자, 그럼 먼저 달리의 가장 상징적인 세계, 바로 그 유명한 녹아내리는 시계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달리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요, 마치 한밤중의 꿈을 그대로 스크린샷 찍어서 옮겨놓은 것 같아요. 분명히 모든 게 생생하게 그려져 있는데 그 속의 논리는 전혀 현실의 것이 아니죠. 바로 이 지점, 이 기묘함이 많은 사람들을 이게 대체 뭐지?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그냥 순수한 광기였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혼돈 뒤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겉보기엔 완전 비논리적인 이 예술 뒤에 숨어있는 진짜 놀랍도록 체계적인 논리를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좋아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사실 그의 예술을 이해하는 열쇠는 놀랍게도 그의 어린 시절에 숨어 있습니다. 이야기는 1904년 스페인 카탈로니아 지방의 작은 도시 피게레스에서 시작돼요. 달리의 그림에 왜 그렇게 황량하고 독특한 풍경이 반복해서 나오는지 궁금하셨죠? 바로 그가 나고 자란 고향의 모습에서 직접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의 삶을 관통하는 정말 중요한,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달리는요, 태어나기도 전에 죽은 형의 이름 살바도르를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부모님은 그를 죽은 형의 대체품처럼 여겼고 이 사실이 어린 달리 정체성에 정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죠. 자, 이게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그는 평생 유령 같은 형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했어요. 나는 진짜가 아니라 그냥 대체품일 뿐이라는 생각에 시달렸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평생을 헤매고 또 남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기애를 채우기 위해 과도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겁니다. 결국 이 끝없는 정체성 위기 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그의 예술을 밀어붙이는 엄청난 에너지가 된 거죠. 자, 그럼 달리가 이 내면의 혼란을 어떻게 예술로 바꿔냈을까요? 그 결정적인 열쇠를 발견한 순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는 이 어둡고 복잡한 심리의 씨앗은 어떻게 예술이라는 꽃으로 피워낼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그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지그문트 프로이트, 그리고 그의 책 꿈의 해석입니다. 인간의 무의식이 꿈을 통해 드러난다는 프로이트의 이론, 이게 젊은 달리에게는 거의 계시처럼 다가왔던 거예요. 아, 이거다 싶었던 거죠. 자신의 복잡한 내면을 탐험할 수 있는 지도를 손에 넣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프로이트의 핵심 이론, 그러니까 무의식은 우리의 꿈을 통해 그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는 이 개념을 달리는 꽉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하죠. 꿈을 내 예술의 가장 중요한 재료로 삼겠다. 어쩌면 이 혼란스러운 내면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예술적 소재일 수 있겠다고 깨달은 겁니다. 달리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나와 미치광이의 유일한 차이점은 내가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말에 그의 태도가 다 담겨 있어요. 그는 자신의 광기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고 그걸 예술의 도구로 삼아서 아주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라는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달리가 자기 무의식에 접속하기 위해 직접 개발한 아주 구체적인 기술이 있거든요. 아니, 근데 꿈이라는 게 그렇게 뒤죽박죽인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체계적으로 그림으로 옮길 수 있었을까요? 그쵸? 그 답이 바로 그의 아주 독창적인 창작 과정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편집광적 비평 방법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근데 개념은 의외로 명확해요. 이건 그냥 꿈을 그리는 걸 넘어서서 꿈의 언어를 해독하고 그걸 다시 조립해서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달리만의 독창적인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이 과정을 3단계로 나눠보면 그의 작업이 얼마나 체계적이었는지 딱 보여요. 첫째, 꿈이나 백일몽에서 본 귀괴한 이미지들을 조각조각 분해해요. 둘째, 의도적으로 이성적인 생각이나 평범한 연상을 전부 다 차단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분해된 이미지들을 다시 조립해서 하나의 사물이 여러 가지로 보이게 만드는 그런 이중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배운 이 편집 광적 비평 방법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그의 유명한 작품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까요? 아마 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어때요? 이제 이 그림이 좀 다르게 보이지 않으세요? 그 유명한 기억의 지속에 나오는 저 황량한 해변 풍경. 저게 사실은 그가 어릴 때 매일같이 봤던 고향 카탈루냐의 풍경과 정말 놀랍도록 닮아 있어요. 결국 그의 기괴한 꿈은 현실이라는 땅에 아주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었던 거죠. 이제 우리는 달리의 언어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저 녹아내리는 시계, 저건 그냥 물렁한 시계가 아니라 꿈속에서 왜곡되고 늘어나는 그런 불안정한 시간을 의미해요. 개미는요, 죽음과 부패에 대한 그의 강박적인 공포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저기 저 기묘하게 늘어진 형상이 있죠? 저게 바로 꿈과 현실 사이에 걸쳐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 즉 달리의 자화상이었던 겁니다. 다른 초현실주의 작가들이랑 비교해보면 달리가 얼마나 독창적이었는지 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르네 마그리트는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처럼 사물의 의미에 대해 철학적인 질문을 던졌고, 마르크 샤갈은 동화같이 서정적인 꿈을 그렸죠. 하지만 달리는요, 무의식 깊은 곳의 공포와 아름다움을 거의 사진처럼 극사실적인 기법으로 그려냈어요. 정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자신만의 세계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런 방법은 캔버스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영화로까지 넘어갔죠. 1929년에 영화감독 루이스 부뉴엘과 함께 만든 안달루시아의 개라는 영화는 시작부터 면도날로 눈을 자르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장면으로 관객들을 기겁하게 만들었어요.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무의식의 세계를 탐험하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열어젖힌 거죠. 결국 우리가 본 살바도르 달리의 예술은 그냥 이상하고 기괴한 그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건 죽은 형의 그림자에서 시작된 평생에 걸친 자기 탐구의 기록이었고요. 자기 안의 상처와 트라우마라는 평범한 재료를 가지고 보편적인 걸작이라는 황금을 만들어낸 아주 치밀한 정신의 연금술이었던 거죠. 광기처럼 보였던 달리의 예술이 사실은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체계적인 방법이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각자의 꿈속에도 아직 발견되지 않은 엄청난 창조성의 지도가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밤 한 번쯤 그 지도를 펼쳐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